전차 수십 대가 질주하고 연이어 전차 포탄을 쐈다. 심장을 울리는 폭음과 진동이 동시에 전달됐고 전차 내부엔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다. 지난 13일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위치한 비승 훈련장에서 이루어진 83전차 대대 혹한기 기동 및 실사격 훈련이다. 기자가 직접 전차를 조종하고 전차 포탄을 장전했다. 그 과정에서 장병들이 흘리는 뜨거운 땀방울에 담긴 의미를 느꼈다. 적토마 대대로 불리는 83전차 대대는 강원도 홍천군에 주둔하는 번개 부대 소속이다. 이 여단에는 불곰사업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T-86 전차와 BMP-3 장갑차를 운영하는 불곰대대도 속해 있다. 불곰사업은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원리금 대신 무기를 받았던 사업이다. 번개부대는 지난해 기계화보병대대는 해체하고 전차를 추가해 전투력을 강화했다. 이날 기자가 탑승한 장비는 K1 전차 개량형인 K1U1인데 다양한 무장을 달았다. 주포는 105mm 강선포, 부무장으로 12.7mm 기관총 한정과 7.62mm 기관총 2정을 장착했다. 승무원은 총 4명으로 지휘를 맡는 전차장, 표적을 찾아 사격하는 포수와 탄약수 등이 탑승했다. 이날 기자는 탄약수를 맡아 전차 포탄을 장전했고 전차 조종도 해봤다. 훈련 참여는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했다. 기자가 탑승한 313호 전차장 심경남 중사가 임무를 설명했다. 심 중사는 2006년부터 전차병으로 근무한 경력 때문인지 이해하기 쉽게 지도해줬다. 그러나 직접 나서보니 난감했다. 105mm 대전차 다목적 고폭탄이 꿈쩍하지 않는다. 전차 포탄 무게는 28.8kg인데 비좁은 전차 안에서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장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떨어뜨릴 경우 부상 위험도 컸다. 일단 시험은 통과했다. 작은 자만심도 생겨났다. 탄약수는 다른 보직보다는 알아야 할 지식이 적어 신규 전차병이나 전시에 중환된 병사가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자 체력과 용기,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한 보직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전차는 훈련장 한가운데로 질주했다. 전차를 조종하는 조종수 경력 7년 차인 김형민 중사는 탁월한 조종수를 보여줬다. 별다른 흔들림 없이 목표 지점으로 전차를 조종했다. 이때 다른 전차 사격이 몸으로 느껴졌다. 엄청난 소음은 고막을 때렸다. 본능적으로 헤드셋이 달린 전차병 헬멧 덕분을 꽉 조였다. 호수 대탄, 전방적 전차. 전차장이 공격명령을 내렸다. 전차장은 폭발력이 뛰어난 대전차, 고폭탄 대탄을 선택했다. 최대 사거리는 약 8km인데 탄속은 초속 1100m 수준이라 이날 표적을 약 1초 만에 명중하게 된다. K1E1 전차는 날탄인 날개 안정 철갑 분리탄도 탑재한다. 장갑이 두꺼운 표적은 관통 효과가 높은 날탄으로 제압한다. 첫 번째 장전에 실패했다. 주먹으로 전차 포탄을 밀었는데 포탄 장입구에 들어가다 멈췄다. 전차 포탄을 여러 번 들면서 벌써 힘이 빠졌다. 긴장감도 작용했다. 전차 포탄이 장입구에 들어가면 포신 뒤에 달린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힌다. 그때 폐쇄기 부근에 손이 있으면 상상하기 끔찍한 부상이 생길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는 용기가 없다면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장전 완료, 주퇴거리 확보. 전차 포탄을 꺼낸 뒤 다시 주먹으로 힘차게 밀어 넣었다. 이번엔 성공했다. 포탄이 장입구에 쑥 들어갔다. 뒤로 물러나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뒤 장전 보고를 마쳤다. 전차 포탄을 발사할 때 주퇴복자기는 30cm 뒤로 밀려나 탄피를 쏟고 다시 앞으로 이동한다. 이때도 부상 위험이 큰 순간이다.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한데 전차 내부는 비좁아 뒤로 물러날 공간이 거의 없다. 쏴.
전차장 명령 외침과 동시에 폭음과 진동이 가슴에 전달됐다. 육중한 주퇴복자기가 움직였다. 순간 전차 무게 중심도 뒤로 쏠렸다가 앞으로 이동했다. 포탑 내부는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전투화로 70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간 탄피를 눌러 고정했다. 탄피가 움직여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 본격적인 훈련은 이제부터다. 포수 이진무 하사는 재빠르게 다음 표적을 찾았다. 한 번 더 공격 명령이 내려왔고 다음 전차 포탄을 장전했다. 313호 전차는 표적을 완전히 제압한 뒤 즉각 현장을 벗어났다. 이때도 주포는 전방 적방향을 유지하며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했다. 포탑은 한 방향으로 고정한 채 차체를 마음대로 회전하고 자유롭게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K121 전차는 기존 K1 성능을 개량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이는 강화했다는 뜻인 인핸스트 머리 글자다. 전후방 감시 카메라, 실시간 정보 공유,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등 전투 기능을 개선했다. 대대 지휘반장 강인우 중사는 전장 관리 체계 덕분에 대대장이 지휘소에서 한 눈으로 예하 부대 및 아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중대장 장성준 대위는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미니맵을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차병은 극한 직업이다. 첨단 장비도 사람이 움직인다. 장 대위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어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면서 대규모 훈련장에서 전차병 팀워크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잠시 전차를 세워두고 전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훈련 뒤 꺼내 먹으니 꿀맛이다. 실전적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전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좁은 전차 내부에 앉은 자세로 먹는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괜찮다고 한다. 장 대위는 겨울에 춥지만 시동을 걸면 온도가 올라간다며 하지만 여름에는 전차 엔진이 바로 뒤에 있어 전투복이 모두 땀으로 젖는다고 말했다. K121 전차엔 에어컨이 없다. 네, 전진 갑니다. 전차 조종에도 나섰다. 자동 변속기를 달아 일반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전차는 좌우 진행 방향을 세심하게 조종해야 한다. 걱정과 달리 이날 조종석에 앉은 미국 출신 말리나 인턴 기자는 성공적으로 시험 주행에 성공했다.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자 속도를 높였다. 자동 변속기는 3단까지 올라갔고 속도는 시속 25km를 넘어섰다. 철갑을 두른 51톤 무게 전차는 이 정도 속도만으로도 주변에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문가 평가는 어떠했을까? 전차장을 맡은 강중사는 처음 하는 조종이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코너링 실력도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차 조종수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 기갑병과 교육을 받고 조종시험에 합격해야 임무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숙련된 조종 실력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숙련이 필요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다. 강중사는 황색 마후라를 착용하는 기갑병과 자부심이 있다며 적을 만나면 한 발로 명중할 수 있다며 힘주어 말했다. 공사 구분할 줄 아는 부대였다. 군목사가 건넨 캔커피를 받자 환호하며 웃던 젊은 청년들은 출동 태세를 갖추자 곧바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변했다. 장 대위는 오늘 훈련이 증명한다. 저희는 항상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훈련하고 있다며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단장 김영석 준장은 항제전장 전투준비 태세의 완비를 지휘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얼어붙은 훈련장을 녹이는 열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다. 인턴 기자 말리나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대단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병들은 오히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군복무 13년을 맞은 강중사는 아이들이 최근 자주 아파 걱정인데 아내에게 육아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